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토마토TV 홈페이지 tv.이토마토.com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TV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주식 상담, 진짜 쉬운 진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종목들 고민 해결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화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바로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코스모 화학. 코스모 화학이요. 네네. 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고요? 16,700원에 15%입니다. 16,700원에 15%요? 네네. 예. 자, 이 종목 지금 매수하신 지는 혹시 얼마나 되셨어요? 아,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잘 들리시죠? 네네. 네, 코스모 화학 매수하신 지는 혹시 얼마나 되셨나요? 매수한 지가 이게 한 1년 넘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아, 매수하신 지 제법 되셨군요.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가 상당히 높은 지점까지도 보셨던 거잖아요. 네네. 예. 자, 어느새 지금 14,000원대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궁금하신 포인트 어떤 점일까요? 제가 매도 가격을 얼마에서 매도 가격을 잡아야 될지, 예. 아니면은 이거를 손실을 안 보려면 예. 어느 선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해서 단가를 맞춰서 나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중간에 23,000원 고점 찍을 때까지 보셨던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워낙 높은 주가를 보셨기 때문에 매도 목표가 상당히 또 쉽게 내려놓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코스모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상세히 좀 살펴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 예, 시청자님, 저 최인호 전문가고요. 제가 좀 봐드리는데, 지금 16,700원에 진입하셨는데, 지금 이 구간이 작년 11월달, 10월달도 있고, 11월도 있고, 겨울 같은데, 느낌에. 겨울 아니십니까, 혹시? 작년? 그때쯤에 진입을 하셨네요. 자, 지금 이 종목이 계속 우하방으로 계속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추세 자체가요. 우하방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1월부터 시작해서는 2월부터 이제는 추세가 다시 또 이제 꺾였습니다. 조금 올라가는 기매가 보이는데, 근데 박스권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게 지금 이 특징이네요. 이 종목의 특징인데, 일단은 이 종목을 한번 이렇게 좀 보자면, 이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일단 경쟁력을 뭐 찾아볼 수가 없고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산화 티타늄이라는 이 소재라는 건데, 회사가 한 68년도에 만들어지는 생각 한 4, 5년 되는 회사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화학회사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황산 코발트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이슈가 떠오르는 게 많이 오르는데 불구하고 계속 추세가 조금 틀었지만 크게 뭔가를 튀어오르지 않으니까 좀 답답할 거로 좀 보입니다. 지금 제가 보고 지금 차트를 한번 쭉 보니까요. 16,700원대가 사실 제일 많이 센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게 투자를 많이 해보신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 올라가기 약간 너무 이게 매물대 이게 지지라는 게 워낙 이렇게 저항 세력이 저항이 만만찮기 때문에 매물대 저항이 만만찮기 때문에 조금 이 추가 매수가 조금 들어가야지만이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1년이라는 시간과 기회비용을 놓쳤지 않습니까? 다른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화학주가 지금 가면 갈수록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이제 약간 정제적인 부분이 계속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이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하는 업종이 어떤 업종인가 있는 걸 한번 좀 짚고 넘어갈 게 좀 필요합니다. 예. 지금 투자를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회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에 국내에 있는 이산화 티타늄이라는 이걸 만드는 데가 전혀 없어요. 국내 유일합니다.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많이 민감하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수 처리제 관련 것도 화학 제품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하는 게 보면 상당히 또 좋아요. 또 2차 전지용 또 양극재 물질을 또 만들고 있고요. 생산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관련 소재 부분에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세선이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이게 바로 그렇게 되는데 지금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거래량이 나와야지 뭐가 오르고 내려가는데 이렇게 거래량 자체가 지금 계속 밋밋한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15% 정도 이렇게 가지고 계시니까 조금 여유가 되신다면 제가 한 16,000원대 정도, 16,000원 정도, 16,000원에서 15,000원 사이까지만 조금 내려오면 충분히 이렇게 조금이라도 1, 2%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세선이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물대도 지금 상당히 많이 일단은 모여 있는 지점에 또 15,000원대에 또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좀 추가적인 이게 금액을 좀 들어가셔서 추매를 통해서 평단가를 조금 내리시면 조금 수익 보시는데 좀 유리할 거로 봐지고요. 근데 진입 자체가 사실은 나쁘진 않았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항상 거래량도 일정하게 터지고 했는데 불구하고 이게 트렌드란 게 있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오일이 상당히 올랐죠. 또 어떨 때는 금융이 오르죠. 이게 트렌드가 있는데 지금 이제 시즌을 맞은 거죠. 이 종목은. 근데 불구하고 좀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일단은 시총 자체도 4천억이면 화학주치고는 작은 편이에요. 사실은 4천억 정도 될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4,100억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렇게 보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금 추매를 통해서 평단가를 내려서 성투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질문하면 질문 받아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일단 그 추가 매수는 괜찮다는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일단 15,000원, 16,000원 사이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추가 매수 조금 해보시고 평균 단가 낮춰보시면 손실이 크게 보지 않고 나오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그럼 지금 매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전문가님, 지금 예. 매수 타이밍 맞을까요? 잠깐만요. 예. 보겠습니다. 매수 타이밍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21 정도 밑에 다 받치고 있고 일단은 예. 추세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오늘 사실은 또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1.69% 오늘 하락했기 때문에 뭐 지금 들어가셔도 뭐 내일이든 월요일이든 보고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자, 선장님, 지금 매수를 조금 더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답변도 나왔네요.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네. 성투하십시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코스모 화학 살펴드렸는데요. 최근에 그나마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이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주가 매수 좀 하시고 평균 단가 낮춰놓으시고 수익을 보는 선에서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또 종목 진단을 들어가 볼 텐데, 자, 이번에는 유튜브 종목 가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전현수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AD 테크놀로지 가지고 계십니다. 자, 매수 가격부터 좀 볼게요. 19,200원에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비중은 20%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18,350원이니까 지금 매수 가격보다는 조금 낮은 구간이시죠? 진입을 이 가격이면 바로 얼마 전에 좀 진입하신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자, 그런데 지금 질문 주신 거 보니까 시간이 좀 됐을 것 같기도 합니다. 사연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정말 징하게도 안 갑니다. 반도체도 안 좋다는데 매도를 하고 다른 섹터로 갈아타야 할지요? 사연을 보니까 최근에 매수하신 게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자, AD 테크놀로지 말씀하신 대로 차트 넓게 보시면 계속해서 좀 내려오는 흐름이죠. 언제쯤 시원하게 상승을 할 수 있을지 계속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 답답한 마음이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D 테크놀로지 과연 시원하게 솟구칠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종목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효열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AD 테크놀로지 답답하시다는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주가는 그 매수가 대비해서 많이 빠지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좀 답답해 하시는 거 보면 아마 작년쯤에 매수를 하셨던 것 같고 아마 그렇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작년에 반등을 했었거든요. 네. 24,000원까지 아마 좀 수익이 낮았었는데 더 갈 거라는 예상으로 아마 안 파졌는데 다시 내려오지 않았나 이런 한번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추세적으로 좀 이렇게 오래 걸리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제 AD 테크놀로지는 사실 이제 반도체 업종에 속한 기업이고 네. 대체적으로 삼성전자가
납품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흐름하고 거의 같이 흘러간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하고 삼성전자 흐름을 잘 보셔야 되는 기업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 사실 AD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이나 좀 소부장 기업들도 지금 주가가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오랫동안 밀려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AD 테크놀로지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제가 한번 월봉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월봉을 보니까 이게 작년 2020년부터 해가지고 3만 원대죠. 3만 원 이상 상승했다가 하락이 굉장히 깊었거든요. 오랫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추세라든가 기술적인 흐름에서 보면 거의 지지선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 지금 어떤 매도를 한다거나 하기에는 좀 타이밍상으로는 적절치 않은 그런 모습인데 다만 이제 시장이 계속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좀 이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일단은 이 기업은 이제 팹리스 기업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팹리스 기업이 별로 없거든요. 네. 얼마 없게 설계를 하거나 이런 기업이 별로 없는 상태고. 근데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나 팹리스 쪽을 다 엮어서 삼성전자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데 특이할 것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잘 아시겠지만 파운드리에 진출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파운드리를 내가 TSMC를 한번 이어보겠다라고 진출을 아직은 물론 초기이기 때문에 TSMC를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네. 삼성전자가 분명히 메모리에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나 이제 이런 파운드리 쪽으로 진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 주가가 그 전에도 올랐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아직은 실현이 좀 안 된 부분이죠. 그리고 네. 이제 앞으로 해나갈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은 굉장히 밝다고 볼 수 있어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갈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면 AD 테크놀로지 입장에서도 사실은 충분히 전망은 밝다. 다만 주가가 계속해서 좀 못 가고 있었던 부분은 영업이익이나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큰 변화가 없었어요. 네. 사실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뭔가 보여졌더라면은 네. 주가가 크게 반등을 했을 텐데 기대만. 예, 아직은 그렇게 실적이 좀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약간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 이 종목을 보실 때는 두 가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뭘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업종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네. 반도체가 반등을 하는지.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 자체가 반등을 못하는 상황에서 AD 테크놀로지만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혼자는 못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또는 다른 소부장 기업들이 반등을 하는지를 면밀히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전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일봉상에서 기술적으로 봐드리면 최근의 저점이 한 17,500원 선 정도 되고요. 예. 최저점도 작년 10월에 한 17,000원 선 정도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 흐름을 깨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반등을 기다려보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외국인들이나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특히나 이제 매도가 좀 강하고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이 삼성전자가 진행하는 행보를 좀 잘 보시고 좀 미래를 갖고 기다려 주신다면 아마 좋은 또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AD 테크놀로지 상당히 답답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타이밍 자체는요 아무래도 기다림의 시간을 좀 겪어가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내를 좀 하셔야 되는 기간인 것 같고요. 삼성전자부터 해서 이 반도체 쪽에 흐름을 다시 한번 또 가져갈 때까지 약간의 기다림의 시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자체가 지금 나쁜 상황은 아니니까 이런 점을 같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전현수님의 AD 테크놀로지 살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이경희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에요. 자, 수고하십니다 하면서 로보티즈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로보티즈의 비중이 10%, 매수 가격은요 27,1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손실을 좀 보고 계시죠. 특히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주춤하는 모습, 오늘장에서도 특히 10%가 넘게 밀렸습니다. 자, 그래서 유난히 오늘 걱정이 좀 많이 되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희님께서 매수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추가 매수를 고민하시는 것 싶기도 한데, 자, 로보티즈, 로봇 관련주들이 워낙에 주가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전망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님, 로보티즈입니다. 오늘 좀 흔들리는 모습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요즘에 시장에서 이 올 상반기에 핫 이슈라 보면 로봇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CES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각 기업들, 대기업들이 이제 로봇 사업에 진출하게 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광고만 보더라도 이게 TV 광고만 보더라도
그 산업의 현황을 알 수가 있는데 예. 뭐 KT라든지 보면 로봇가 뭐 이렇게 물건을 배달하고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에서 이 로봇 산업은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 있는 어찌 보면 집합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바이오주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NFT는 상관없고 이 종목은 이번에 거침없이 올라왔었습니다. 거침없이 올랐는데 지금 장에서 오늘 7%가 빠졌다, 7.4% 빠졌다. 어떤 이거 하나를 가지고는 사실 논하기는 좀 힘들고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로봇으로서도 요즘에 지금 그 호텔 같은 데도 지금 여러 군데 런칭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물을 갖다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람을 인도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업무 협약을 그러니까 로봇가 업무 협약을 하고 있고요. AI 기술의 또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이 사업이 기계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예. 반도체와 IC 칩부터 시작해갖고 통신까지 왜냐 이동을 하려면 통신까지 조정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로봇 사업은 계속 꾸준히 갈 사업이고 올해 또 유망한 또 정책주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한 이슈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면 한 번은 조정이 들어옵니다. 조정이 들어오는데 악재가 있든 호재가 있든 조정이 들어오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증시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하락을 맞다 보니 오늘 이렇게 이유 없는 좀 하락이라고 볼 수 있는 좀 조정이 좀 들어간 것 같고요. 예. 지금 추세선이 계속 얼려 있으면서 이게 박스권적인 부분이 좀 많이 보입니다. 최고점은 38,000까지 한번 도달했지만 일단은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예. 38,000까지 일단은 찍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한 점 나갈 때 이제 횡보를 치면서의 또 구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만나네요. 네. 여러 군데 만나는데 이 주가는 22,200원 선에서 38,000원 선 안에 있는 박스권에서 이제 우상방으로 지금 추세선이 올라가는 형태를 보이는데요. 네. 오늘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주가가 하루아침에 빠지다 보니까 놀래서 이거 어떻게 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딱 그런 것 같죠.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시장에는 생각지도 않은 무수한 변수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지금 그거와 10% 가지고 있죠. 10% 지금 10% 갖고 10% 지분 가지고 있고요. 가지고 계시고 예. 오늘 7.41% 빠지고 네. 제가 봤을 때는 27,100원이면 충분히 이 그냥 유지하면서 충분히 또 상승세를 볼 수 있습니다. 예. 로봇들은 한번 올라가면 아시다시피 거래량이 폭증을 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상황 자체가 지금 로봇가 좀 약간 주춤한 상은 좀 며칠 계속 한 10거래일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예.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이 박스권, 그러니까 손질이 또 중요합니다. 내가 도저히 못 버티는 수준은 지금 밑에서 만나는 저점에서 만나는 22,500원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 이게 과연 갈까? 아니 장기로 갈까? 아니면 지금에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손절가를 정해놓고 목표가를 잡고 가시는 게 이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22,500원이 손절가 같이 보이고요. 일단 지금 추세로서는 계속 조금만 지켜가면 이제 또 로봇주는 계속 좀 좋은 성향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계속 추세적으로 로봇가 계속 많이 거래량도 나오고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뉴스도 많고 이슈도 많고 그다음에 대기업들이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또 그는 거기에서 나오는 뉴스와 이슈에서의 또 상승폭도 커지기 때문에 그 점 일단 참고하시면서 다른 업종과 다른 업황에 비해서는 상당히 유리하다. 그렇지만 오늘 떨어졌다. 그렇지만 기다리면 좋은 날은 올 거다. 그리고 손절까지 정해놓고 이렇게 가시는 게 정확하다 봅니다. 네. 자, 로보티즈 봐드렸습니다. 이 종목 오늘장에 갑자기 7%가 넘게 내리다 보니까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마시고 22,500원 이 정도 위에서만 주가를 좀 지켜주게 된다면 보유하시다 보면 충분히 수익 구간을 접어들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맞서 말씀드렸던 22,500원 구간을 좀 이탈하게 된다면 거기서는 손절 생각도 해주셔야 된다는 점 명심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이경희님의 로보티즈 살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볼 텐데요. 이번에는 유튜브가 아니고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전화 바로 한번 받아볼게요. 네, 전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하나기술이고요. 하나기술이요.
예, 69,000원에 14% 들어갔거든요. 예, 69,000원에 14%. 네. 69,000원이면 혹시 이거 작년 7월 말쯤에 들어갔어요. 작년 7월 말이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되게 좋은 종목이라고 2차 전지와 네네. 관련해서 들어갔는데 계속 떨어지다가 요즘에 또 수익권으로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네. 거의 올라왔는데 좀 오래 기다린 만큼 얼마까지 이제 더 올라갈지 궁금해서요. 그렇죠. 기다린 네. 만큼의 수익을 좀 뽑아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사실 뭐 그 기대감만큼 지난해 화려했다가 꺾일 때 또 빠르게 내려가다 보니까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 다시 한번 또 좀 올라오는 모습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하나기술 이제부터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살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자, 이효열 전문가님, 하나기술입니다.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충분히 수익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일까요? 네, 이제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2차 전지 장비 회사인데요. 네. 최근에 사실 2차 전지들이 또 반등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표적인 성장주 섹터고요. 네. 그 중에서도 2차 전지가 최근에 이제 반등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하나기술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2차 전지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성숙기가 아니라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섹터거든요. 그러니까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매출이나 이익이 더 점점 늘어나는 구조로 가는 그런 흐름이란 말이죠. 그래서 네.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갖고 있고 특히나 이제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우상향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매수가보다는 조금 이제 뭐 낮은 가격이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조금 아쉬운 거는 혹시나 이제 과거에 사셨다 그랬잖아요. 작년에 사셨다면 올 초나 이제 반등하는 흐름에서 약간 좀 추가적인 매수를 한번 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그래도 지금 매수가 근처로 향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한 몇 가지 정도 체크할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단은 추세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약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세적으로 보면 추세가 상승해요. 좀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봐 드리면 지금 21선하고 61선을 깨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흐름이 한 61선 정도? 네. 가격으로 따지면 한 62,000원대 정도?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굳이 이렇게 겁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추세적 상승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추세가 유지되는지 그걸 일단 하나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이제 2차 전지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네. 2차 전지 업종이 계속해서 반등을 해갈 수 있느냐 이제 이걸 보셔야 되는데 호재학자가 하나씩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흐름이 좋다라는 게 일단 네. 호재고요. 악재성 부분은 시장이 지금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하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시장이 그렇죠. 만약에 여기 시장까지 좋다 그러면 뭐 걱정할 게 없죠. 추세적으로 갈 텐데 지금 시장 자체가 미국 금리 인상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막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차익 매물이나 조정이 나올지를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왜냐하면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한 3, 4개월 이상을 계속 상승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혹시나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추세가 유지되는지 여부. 그다음 또 하나는 2차 전지 전체적인 흐름이 예를 들어서 뭐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전체적인 뭐 LNF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주가의 흐름이 우상향을 계속 하는지를 투자자 여러분께서 확인하시면 꼭 좋을 것 같고 혹시 그 업종 전체를 좀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그 ETF에 보면 2차 전지 ETF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종목의 추세 흐름을 보면 대충 2차 전지 전체 흐름이 좀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서 추세가 유지되면 조금 더 기다려보는 추가적인 상승을 기다려보는데 왜 그러냐면 이 하나기술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네. 장비 회사인데 우리나라 배터리 3사에 모두 납품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술력이 좋다는 거죠. 예. 그리고 해외 쪽에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이 담보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대부분 그런데 실적이 아직까지는 좀 적자거든요. 네. 근데도 계속 올라요. 그거는 올해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 1분기 실적이 조만간 또 발표될 거거든요. 그럼 예. 아마 흑자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우상향을 하는 것이고요. 또 기술적인 흐름을 좀 볼게요. 아까 사신 예. 가격이 7만 원 원저리에서 하셨잖아요. 네.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잘 보시면 이게 주봉인데요. 7만 원 정도가 좀 저항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딱 그 7만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가격에 사신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좀 많이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건데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추가 매수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예. 7만 원을 넘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7만 원 안착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흐름상으로는 추세적인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올라갔을 때 7만 원 또는 7만 5천 원을 돌파하느냐 예. 그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하나기술 괜찮습니다. 앞으로 추세도 지금 괜찮고 해서 지켜볼 만한 종목인데 다만 유의를 해보셔야 되는 건 일단 지금 7만 원 부근에 저항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7만 원대를 잘 뚫어주는지 그리고 7만 5천 원 그 구간까지 잘 뚫어주는지 지켜보셔야 되겠고 그 와중에 60일 이동평균선의 흐름 같은 거 깨지 않는지도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뿐만 아니라 2차전지 업종의 전반적인 종목들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도 세밀하게 추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갖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참고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 해봤습니다. 하나기술 살펴드렸습니다. 2차전지 쪽으로 살펴드렸네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을 가볼 텐데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에서 접수를 해봤습니다. 신강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거든요. 많이 요즘에 좀 언급되는 종목 중에 하나죠. 대한항공 봐드리겠습니다. 자, 대한항공 매수가부터 보면요. 32,000원에 20% 갖고 계시는데 자, 이 가격이면은 뭐 오늘 들어오셨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자 대한항공 지금 현재 주가 31,800원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뭐 같이 남겨주신 이야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이 가격이 딱 궁금하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대한항공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최인호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대한항공 32,000원에 20%입니다. 최근 뭐 흐름은 좋은 것 같은데 네. 목표가와 손절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대한항공 이름만 들어도 설레지 않습니까? 네. 뭐 종목 중에서도 보면 항상 비행기를 타고 날고 오고 싶은 예. 느낌이 드는데 대한항공 상당히 좋은 지금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네. 영업 실적만 하더라도 화물기로 이용해서 승객의 이용보다 더 많이 잡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1조 이상을 수익을 올렸고 지금 정부 정책이고 수많은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도 인력보다는 농수산물도 지금 계속 화물 쪽에 많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네. 지금은 이제 이제 해외여행이 이제 또 많이 또 가능하고 노선들이 또 다시 오픈되면서 이제 화물 실었던 곳에 이제 의자가 또 다시 이제 또 채워지겠죠. 네. 이제 상황이 지금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화물로로 인한 수익이 상당히 막대했습니다. 근데 이제 노선이 워낙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42개국에 107개 도시를 다니는 거대한 겁니다. 그래서 예.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장주이에요. 대한항공을 먼저 말하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대한항공이 대장주면 이 회사와 버금가는 회사는 없습니다. 아시아나는 밑이니까요. 그러면 미국의 델타인데 델타는 또 대한항공의 시총이 한 3배 정도 되는 큰 회사입니다. 그러면 대한항공과 델타의 특징을 보면 예. 미국은 많은 노선을 가지고 있고 많은 그러지만 한국의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 중심에서 허브공항을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여객이든 화물이든 어떤 분야에도 오너 리스크라든지 경영권 리스크만 없다면 충분히 문제되지 않고 계속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운송이 많이 거래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또 아침에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였습니까? 미국에 가는 또 노선에서 네. 기체가 이제 고장이 나서 4시간 동안 인천공항에서 체류했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비행기들이 장시간 이렇게 계류장에다가 대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인 거, 정비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렇게 해외도 많이 가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 지금 들어가는 진입이나 오늘 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맞아요. 살짝 대한항공이 마이너스 1.24% 지금 종가 떨어졌는데 거의 뭐 어제 오늘 사셨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손절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하시는데 대형주들 특징이 있습니다. 박스권에서 계속 천천히 개미가 움직이듯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또 천천히 떨어집니다. 근데 그걸 느끼지 못할 것뿐입니다. 그래서 대형주라든지 이는 캐파가 큰 종목으로 들어갈 때에는 단기적인 측면보다는요. 예. 올해 뭐 이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연을 보면서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진입하시는 게 더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좀 안정권, 그러니까 잃지 않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 대형 종목이 좋은데 지금 문제는 지금 대한항공이 한 번씩 이렇게 흐름 템포가 이렇게 터지고 또 내려오고 하는 게 좀 간혹 이게 변곡점이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2월, 3월, 4월을 한번 보면 저점을 한번 이렇게 1월 말에도 한번 예. 크게 밑에까지 한 2만 한 7,000원, 6,000원까지도 26,100원까지도 한번 찍어봤고요. 네. 또 여기서도 3월 8일 날에도 저가가 26,600원까지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지점이 어찌 보면 손절가 지점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지금 진입했을 때니까 한 번은 이런 또 추세가 반복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지점, 그러니까 27,000원 정도 지점이 27,400원, 500원 지점이 손절가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계속 우상방 가게 보시야 되는데 일단은 목표가를 한번 정해보자면요. 예. 지금 전고점 자리가 보면 작년 10월이었어요. 작년 10월로 계산하면 지금 그때가 10월 5일 날 전고점인가 고점이 34,550원이거든요. 네. 34,550원까지 이 정도만 일단은 보시고 일단 보시면서 가시되 혹시라도 이게 지금 같이 장이 안 좋고 어려운 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분할 매도 조금 많이 올랐다 싶으시면 2분할 매도 그러니까 한 33,000원이든 33,500원이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절반을 파시고 수익을 챙기시고 또 그다음에 목표가까지 전고점까지 가시는 방법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절가는 27,500원 잡으시고요. 예. 그다음에 최종 목표가는 전고점을 잡으시되 네. 이제 2분할로 해서 한번 이렇게 매도하시고 매도하시라. 두 분을 갖춰서 매도하시라. 그렇게 하시면 투자하시는데 좀 많이 유리하시고 또 많이 배우실 겁니다. 그러면서 주식에 대한 흐름도 한번 이해하실 거고요. 그래서 너무 막연하게 이렇게 수익 보는 것보다는 예. 차차차 다가서는 방법도 주식 교육에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한항공 살펴드렸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여쭤보셨는데요. 정확히 또 잡아드렸죠. 손절 가격은 27,500원 정도, 그 정도에서는 손절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윗방향으로 봤을 때는 최종 목표 가격은 전고점 34,000원, 5,000원 요 사이까지 볼 수는 있겠지만, 그때 한 번에 딱 기다리셨다가 매도를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그 전에 조금 나누어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항공 봐드렸습니다. 신강근님께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도 유튜브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UNI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PI 첨단 소재를 갖고 계십니다. 자, 매수 가격 보니까요. 일단 수익을 보고 계시는 구간이에요. 47,550원에 비중은 16%입니다. 사실 PI 첨단 소재도 그렇고 최근에 인수합병 관련돼서 기대감에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좀 있네요. 자, 이 PI 첨단 소재도 오늘 장에서 화제를 좀 모았던 게 이게 뭐 한화라든지 롯데라든지 뭐 일진그룹 이런 데서 인수하겠다는 이런 설이 막 돌면서 급등하는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UNI님께서는요 오늘 장 열리자마자 추가 매수를 더 하셨대요. 자, 그래서 16%로 비중이 늘려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 PI 첨단 소재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이효열 전문가님, PI 첨단 소재입니다. 인수설모 나오면서 급등세를 보여주긴 했는데 얼마나 갈지도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참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그 인수에 대한 대주주 지분을 이제 매각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인수에 대한 흥행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예. 부분인데 오늘까지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굉장히 흥행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그 그룹들이나 그룹사들이나 이런 데서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도 그럴 것이 PI 첨단 소재 그러면 이제 폴리미드 필름에서는 뭐 세계 1위 기업이거든요.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기 때문에 인수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예. 그런 흥행 가능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 주가 흐름을 좀 보면은 사실은 좀 고전을 했었죠. 주봉상 흐름으로 보시면 네. 시장 흐름하고 비슷하게 갔죠. 작년 상반기까지 뭐 급등을 했다가 네. 최근에 추세적으로 계속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 당연히 업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나 휴대폰 쪽이 전방 산업이기 때문에 근데 그쪽 종목들이 앞서도 뭐 삼성전자 설명드렸습니다만 조금 고전을 좀 하고 좀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고전을 네. 하고 있다 보니까 오랫동안 좀 횡보나 하락세를 좀 보여주다가 추세적으로 보시면 최근에 이제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주봉상으로도 강하게 20주 평균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지분의 54% 정도 되거든요. 이 지분을 매각을 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PI 첨단 소재. 근데 이제
이 지분을 매각을 하는데 한 1조 원 이상 될 거다라는 또 기대감이 많아요. 그렇게 네. 보면 가격을 높게 받는다 그러면 주가가 다시 재평가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추가 상승도 또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증권사에서도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이 전방 산업이 계속 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면에서 본다라 그러면 목표 주가 한 65,000원대, 오. 64,000원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의 추세적인 흐름이라든지 또 최근에 인수전에 대한 이런 흐름 때문에 주가는 아무래도 상승할 가능한 개연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건 이제 가격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격을 보시면 1차적으로 좀 저항선이나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 현재 흐름에서 보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일봉상으로 보면은 모든 저항선들을 최근에 돌파하고 있거든요. 네. 강하게 오늘 수급적으로도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그런 부분인데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보일 거고요. 투자자님께서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한눈에 이제 55,000원 선이 좀 눈에 들어와요. 네. 55,000원이 과거에도 상승을 했다 계속 밀렸던 가격대거든요. 네. 그래서 55,000원을 과연 돌파하느냐 안착하느냐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오늘도 아마 장중에 5만 원 선 이상으로 갔다가 다시 좀 밀렸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5만 원 안착하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목표는 단기적으로는 한 55,000원을 안착하느냐 이 정도 보시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PI 첨단 소재 특히 오늘 장에서 많이 거론이 됐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일단은 뭐 조금 더 상승의 그 여력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주신 것 같은데, 1차적으로 5만 원대 뚫어내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5만 5천 원대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그 여부도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를 눈여겨 보시면서 판단을 내리시면 좋겠네요. 자, PI 첨단 소재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유엔아님의 PI 첨단 소재를 끝으로 해서 오늘 종목 진단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금세 좀 지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일장 전략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인호 전문가께 내일장 전략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내일장 전략 좀 어떤 포인트로 접근을 해봐야 네, 될까요? 오늘 정치가 오늘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아시아 증시 모두가 뭐 미증시부터 시작해 동반 일단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예. 불안한 글로벌 시장에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될 이 영역이 뭘까 이렇게 한번 좀 보면요. 예. 일단은 지금 다시 곡물가가 좀 꿈틀거립니다. 오늘 주가에도 오늘 보다시피 곡물 관련된 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예. 일단은 그 선진국들이라든지 강대국들이 이게 식량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무기화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언론 플레이에서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특히 또 실질적으로 밀가루라든지 또 그다음에 생활에서 필요하거나 영업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식용유 관련된 직업들이 한 무려 2배 이상 급등하는 등 지금 이렇게 만만치 않은 지금 인플레 현상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농업 기반되어 있는 관련된 종목들 유심히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업 뭐 관련된 뭐 트랙터부터 시작해서 네, 아니면 농기계부터. 팜이 들어가는 이 종목부터 시작해서 여러 종목 다양한 군이 있으니 또 3월부터 6월까지는 또 농번기입니다. 그렇죠. 시장이 그러다 보니 그런 시즌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인데 단기적인 측면으로 가도 괜찮지만 이게 예. 전쟁이 오래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또 기회가 갈 수 있겠지만 한치 앞도 모르는 이런 어려운 장세에서는 그렇죠. 일단은 단기적 전세와 개별 장세가 상당히 많이 눈에 띄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쪽 분야를 좀 보시고 지금 이제 내일부터 이제 8일부터 13일까지 이제 미 아마케가 있습니다. 오랜만 아닙니까? 세계 3대 아마케. 그래서 JP morgan 옛날에 컨퍼런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올해 계속 이런 학회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묻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이제 바이오 업종들이 상당히 작년 11월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계속 하방을 맞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중항체적인 거라 면역 항암제 관련돼 있는 예. 업종들이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요 관련된 업종들은 또 2개가 연결되어 있는 또 바이오와 제약 회사들이 있다 보니 이쪽에도 개별 장세입니다. 어려운 바이오 장세에서도 오늘도 약간씩 이렇게 오르는 폭이 보이던 종목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한번 유심히 보시면서 이게 4월 8일부터 13일까지니까요. 그 안에 네. 기술 이전부터 시작하고 뭔가 이슈적인 가시화가 올라가면 상당한 또 바이오 몇 종목들이 또 거침없는 또 속도전을 한번 낼 수 있는 퍼포먼스를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행사들이 있을 때 우리 또 투자하신 분들 관망 포인트로서 또 보는 또 좋은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렵지만 그래도 찾아보면 틈새는 있다. 네. 핀세트장이라고 좀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증시 전체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만 이 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만한 섹터는 어느 쪽인가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농업 그리고 또 지금 암호화폐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선별적으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효열 전문가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은 내일장 전략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시장을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시장이 지금 추세적으로 좀 조정을 다시 좀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계속 가로막혀 있는 그런 좀 지리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2,700선을 오늘 깨긴 했는데 또 낙폭과대로 인해서 미증시나 또 이런 동향에 따라 또 달라지거든요. 오늘 네. 혹시라도 또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해준다면 내일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2,700선 부근을 유지하느냐, 그다음에 저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네. 들어서 3일 연속 지금 약간 음봉을 내고 있는데 네. 저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 그래서 약간 보수적인 전략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외국인들이 매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맞아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피 시장 한 7천억 이상 매도를 했기 때문에 과연 이 매도세 계속 이어지느냐, 이걸 또 중요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급 동향 분명히 체크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예. 그다음에 시장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좀 안 좋더라도 또 반등을 하는 종목들 또는 강세가 유지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그런 종목 위주로 좀 이렇게 전략을 좀 슬림화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대표적으로는 오늘도 보면 2차 전지라든지 카메라 모듈 또 FPCB 뭐 이런 쪽의 업종이나 종목들은 꽤 괜찮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의 추세 흐름이라든가 또 대응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효열 전문가의 일장 전략까지도 살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두 분 좀 보내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최인호 전문가와 함께하는 공개 방송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잠깐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인플레이션에 관한 이제 2분기 주도 섹터를 한번 찾아볼, 이제 같이 공개 방송에서 같이 한번 찾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이곳에서 많은 시청하시면서 어려운 시장 같이 한번 헤쳐나가는 또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공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4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후 3시 30분에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2분기 주도 섹터를 찾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함께 해주시면서 이런 좋은 정보들, 유익한 정보들을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두 분 전략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오늘도 벌써 마칠 시간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좀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